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다들 쓰고 계시죠? 혹시 개통했던 대리점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대부분의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정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개 업체가 아니죠. 수십, 수백의 업체들이 이와 같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연락을 준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말처럼 우리 휴대폰을 개통했던 그 매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유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들을 사칭해서 접근하는 그냥 제3자의 영업 조직일 뿐입니다. 이런 그들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결국은 돈이죠. 그들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런 사칭 영업 자체가 소비자 여러분들의 경계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둘째는 명확하게 규제 수단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 내용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이런 영업을 규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휴대폰을 쓰고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제공했던, 또한 가격에 대한 것을 맞춰줬던 그 직원들, 그 매장에 대한 어떤 느낌은 괜찮을 겁니다. 호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계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이런 사칭 영업 조직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판매를 위한 설명을 이어가죠. 인터넷 제약정 혹은 인터넷 변경, 휴대폰 제약정 혹은 휴대폰 변경, 이런 식으로 보통은 접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그들의 설명에 많은 소비자분들은 또 호의적으로 대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기억 속에는 그들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란 이 사칭 조직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과 유대가 있었던, 우리들과의 어떤 교류가 있었던 그 매장을 두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매장, 부모님이 소개해준 매장, 삼촌이 한다는 매장, 친구의 지인이 한다는 매장, 이런 식으로 실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매장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화가 들어왔을 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관계가 형성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약이 진행되면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할부 개월이 36개월로 설정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선택 약정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또 많죠. 이 내용이 사실 이전까지는 훌륭하신 분들이 만들어줬던 단통법 있죠? 그 단통법에 굉장히 부합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라고 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대다수 소비자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 분통 터지는 일도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소비자분들께는 결코 좋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칭 조직들이 연락을 해서 인터넷을 가입하게 되면 지원금 보통 얼마씩 줍니까? 20만 원대예요. 30만 원 초반 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10만 원대, 20만 원대로 금액을 낮춰서 영업을 하죠. 그런데도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지, 기업,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원금에 대해서는 적정 가이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KT, LG의 인터넷을 사용할 때 가이드에 맞는 사은품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인터넷 유통망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조금 생소하다면 간단합니다.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디테일은 통신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40만 원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칭 조직이 연락을 해서 20만 원대 혹은 30만 원대 이런 사은품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단순하게 연락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우리 소비자분들이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기존 계약에 대한 약정을 신경 쓰지는 않아요. 보통 일반적인 영업 조직은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터넷이 있다면 그 약정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서 예상되는 위약금의 범위를 체크하죠. 그래서 그 위약금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런 적극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거거든요. 사은품으로 20만 원, 30만 원 받는데 위약금이 80만 원이래요. 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지를 하라고 할까요? 아니죠.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칭 조직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은품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 기존에 있던 인터넷은 나중에 해지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새로 들어가는 인터넷은 설치하신 다음에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인터넷 약정 위약금이 터지게 되죠.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져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들은 그냥 오리발만 내밀면 되거든요. 사칭 조직은 이 부분에 대한 케어를 해주고 있질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드렸다는 것이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과연 지원금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사칭, 영업조직에 여러분들의 정보가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좋지 않은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한 사칭으로 접근했던 그들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개통 이후에 뭔가 미심적인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개통을 담당했던 그들이 폐업을 하고 실제 없어진 사례가 제보를 통해서도 몇 차례 확인이 됐고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실제 주소를 받아서 현장에 찾아간 소비자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빌려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건물입니다. 그냥 일반 건물이에요. 판매를 위한 인프라 어떤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질 않은 그냥 일반 사무실에 전화기만 몇 대 갖다 놓고 몇 명의 남자들이 앉아서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다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까지 그들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말 함부로 다루고 있다라는 이런 사례죠. 그런 그들이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상냥하게 친절하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상담을 진행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접근에 어떤 경계 없이 호의적으로 맞이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와 같은 사칭 영업 조직들이 과연 보이스피싱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접근은 비슷해요. 사칭입니다. 거짓말로 접근하죠. 실제 보이스피싱범들은 이런 접근 이후에 크나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그냥 일반 사칭 영업 조직은 어때요? 그들이 원하는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영업 조직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해보면 이들의 영업 행태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기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된 법안이나 법령,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시작됐던 피해가 얼마나 많을까요?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준들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어떤 연락이 들어와도 거절하고 외면하십시오. 매몰차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될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생기죠. 관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는 거짓말을 더 신뢰하게 되죠. 어느 정도는 기준을 갖고 그 말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늠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어때요?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좋은 기계를 저렴하게 준다라고 접근을 하겠죠. 요금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부가 서비스도 없습니다.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결합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괜찮아요. 그런데 실상 계약을 진행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그렇게 들어가 있질 않죠.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실제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들의 영업에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그냥 전화를 끊으십시오.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바로 최선의 예방입니다. 그들 영업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거짓과 영업, 실적, 돈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어떤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네, 명확하게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죠. 혼자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확인됐던 것도 사실이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까지도 우리 소비자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데 그 내용에서 꾸준하게 계속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렸던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문자든 전화든 제3자의 이런 접근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절대 피해를 보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